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습기 논란 3탄입니다, 여러분. 예, 1탄, 2탄 저희가 법률방송을 통해서, 썬데이로를 통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 법률방송 썬데이로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방침을 정했어요. 중요 사건이고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돼야만 하는 사건에 대해선 우리도 끈질기게 이슈화 시켜보자. 이슈화를 시켜보자라는 그런 논의를 해서요. 3탄으로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리고 불매운동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변호사님 우리 지금 가습기 사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최근 버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는 네. 모든 법률가들이 이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에 예.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은 이미 그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팔고 있지 네. 않았느냐라는 네, 그런 네.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고서도 뭐 계속 팔았다라는 거죠? 공정위 조사나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봤을 때. 예, 공정위 조사가 4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물론 이제 공정위는 이 뭐 형사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정거래법상에 나타나는 부당한 표시 행위가 있었는지 예.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유해성이 있으면 그걸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징금을 물리는 그리고 또 경찰 고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서 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지금 커졌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날이 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매운동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가습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는 업체 뭐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이런 데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뭐 페브리즈인가요? 그 냄새 있잖아요. 뭐 고기 냄새 같은 거 없애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이런 뭐 음식 냄새 이런 거 빨리 없애거나 악취를 제거하는 거기에도 지금 뭐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다. 예,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 옥시 사태하고 다르게 옥시는 가습기가 분무가 되면 바로 호흡기를 통한 흡입에 문제가 네. 있어서 바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예, 이 예.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의류에다가 뿌려서 네, 이게 네. 뭐 방향제 역할을 한다 예. 그러죠. 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간접적으로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예.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옥시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탈취제에 들어간 물질이요. 그게 이제 유해성이 있는 물질이긴 한데요. 탈취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전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탈취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실험에서 그 탈취제가 그 유해 물질이 들어간 그 탈취제가 분무 형태로 됐을 때 그리고 뭐 호흡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피부에 접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험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살균제의 경우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그런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분무가 됐을 때 가습기만큼 아주 미세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분자가 뭐 폐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좀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신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4년 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그거 위험하니까 쓰면 안 돼. 그리고 뭐 과징금인지 뭐 그런 걸 물리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이런 정황들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고의로 판매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의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기업의 부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다. 소위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러고 또는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실제 그 피해자가 손해본 금액보다 천문학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막 고액으로 그런 부과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그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예, 이게 뭐 사실은 과실범은 아니고 고의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이 사실 대단히 사회적 윤리적으로 쓰레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빨리 청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형벌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워한다고 해요. 뭐 저쪽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왜냐면 형벌은 어쨌든 뭐 벌금이든 누군가가 감옥에 가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존폐 위기에 놓이는 수준의 어떤 손해배상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예. 현재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법이 없는데요. 이런 건 있어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그런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2013년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3년, 14년도에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취지로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자. 징벌적 그러니까 이제 배상제.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급자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불법 행위를 해서 그런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런 배상 책임을 해주자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브리에르님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 왜 도입 아직 우리나라에 안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왜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교수님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근데 독일이라든가 네. 일본 같은 나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 네.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네.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네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만족할 만한 예. 그런 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걸 도입하자 하고 지금 막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스타님이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배상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과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느냐, 피해 보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적에 대해서? 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영미법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배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형사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 이외에 민사재판에도 배심제를 예, 도입하고 배심제를 있죠. 도입하고 예. 있고요. 물론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지만 네. 그 민사재판에도 배심제가 도입되어 있다 보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네.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 그리고 예. 이게 법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배심원들이 사실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피해보상의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손해 전보의 의미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입은 만큼 네. 배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형평성에 있어서는 어쩌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 옥시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예.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예.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예. 어떻게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또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정부 측 네.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기업들한테 위축이 된다는 거죠. 예, 기업 위축. 네. 네.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또 기업들이 설비를 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요. 예, 사실 뭐 기업들이 그러는 거야 뭐 언제나 모든 논의에 있어갖고 기업의 뭐 그런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 돈은 언제 버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돈이 골고루 나눠 갖는다면 아마 국민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뒷받침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예. 네. 기업이 제대로 운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옥시처럼 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네. 준다. 네. 그래버리면 이 기업이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 되어야 예.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명백한 위해 물질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가 마약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을 죽이는 물질을 알면서 유통을 시킨 회사를 그냥 두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금 걱정을, 물론 근로자들은 피해를 봐요. 그런 회사에 하필이면 힘들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회사 경영진이 그렇게 부도덕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사회적 비용이죠. 그게 뭐 제 입장이라고 그러면 저도 함부로 이렇게 얘기 못 할 겁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러는 게 어딨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논의는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또 어느 국회의원 이런 걸 발의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했어요.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아마 이 이슈가 될 겁니다. 이 예. 법률이.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지만 이게 뭐 단체 소송이나 네. 예, 집단 소송은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금융에는 있어요. 정권 금융. 관련 소송이나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이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좀 더 시급하지 않나.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네. 그런 그 불법 행위는 예.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네. 손해배상 책임이 네. 있죠. 배상 책임이 있어요. 현재. 예. 좀 논의의 초점을 다르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 치고요. 이게 법은 더디잖아요. 이거 논의돼 갖고 법률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게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생길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대기업의 횡포나 뭐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피해를 보고 법 만들어주세요 소리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매운동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 불매운동은 조금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 혹시 옛날 과거에 지금 뭐 불매운동했던 사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뭐 옥시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그 얘기 아시죠? 우리 불매운동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사서 처묵처묵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런 사건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낙동강 페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 예.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낙동강 패널 사건 기억나요? 부산에서 했던 거? 대구에서 예, 두산그룹. 예, 두산그룹이죠. 예. 예, 두산그룹에서 했던 거죠. 예. 91년도 3월에 벌어졌던 일인데 그때 야, 91년 3월이면 여기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25년 전 얘기입니다. 25년. 예. 그래서 이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방류한 페놀 원액이 예. 30톤 정도가 낙동강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그룹 전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때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 두산에서도 손해배상을 사실상 지역사회에 예. 그게 대한 뭐 죄송함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 222억 원을 배상을 했지만 뭐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네. 타격을 크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비맥주가 오비맥주가 팔렸다는 타격이 거죠? 좀 심해졌죠. 실제 그때만 해도 오비맥주가 화이트보다 많이 팔릴 때였죠. 그래서 예. 사실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였었는데 이 페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5%까지 떨어졌다. 맞아요. 그런 얘기 사실 있었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불매운동이 네.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군요. 그렇죠. 91년도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불매운동이라는 걸 했었답니다. 교수님 불매운동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좀 한번 의견을 그런데 제시해 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잘 잊어버린다고. 금방 그냥 막 예. 타올랐다가 말이야. 예. 그냥 불매운동하자 해놓고 그냥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요. 예, 저희가 어디에다가 그걸 다 좀 기록을 한 곳에다가 기록하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이슈들 관련 신문 기사들을 좀 스크립해서 우리가 여러 소비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어떤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내가 사업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네 이게.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다운로드 받고서 거기다가 고발도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검찰 수사도 뭔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 쪽에서 예. 사실은 이제 기업이 거대화되면서 사실 이 기업 자체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 강자,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인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려 그러면 기업 자체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한테 물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네.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환원이 된다는 생각을 네네네. 갖게 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소비자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있게 리서치하고 예. 그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네네네. 게 불매 운동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의 상황에서 기업들도 예. 그 잘못된 불매 운동으로 피해를 안 입으려면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또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저기 뭐 매니페스토 운동 그리고 뭐 저기 낙선 운동처럼 알고 삽시다, 알고 씁시다, 알고 먹읍시다 해야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세요. 예, DJ MC JW님. 예, 대단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금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이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본분을 잘 지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시고 검찰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될 걸로 알아요. 그리고 4년 전에 그렇게 공정위에서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피해가 확대될 때까지 검찰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런 내용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